튼튼하고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희 형님, 녹화 시작부터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깨도 좀 걸리고 막 몸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를 좀 가보려고 해요. 근데 그 실비보험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 들어나? 실비는 실비는 그 실비 김치 아닌가? 매운 거? 네. 사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나섰습니다. 오. 지난 1일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부대 내 군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보잖아요. 네. 그럴 경우 진료비 누가 냅니까? 본인이 내게 되죠. 네. 자, 이럴 때 국방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쪽 좀 약해서 조금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네. 민간 병원을 가면 보통 병사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하죠. 네. 국방부에서 병원비 중 일정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 준다는 겁니다. 어머. 네. 다만 병원비를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의원이나 병원급은 1만 원. 네. 혹은 본인 부담금의 20% 가운데 큰 금액을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는 2만 원 혹은 본인 부담금의 20% 가운데 큰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진짜 장병들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80%까지 되니까. 와. 그러면 지원 대상이랑 뭐 절차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뭐 실비 김치밖에 몰랐거든요. 장병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적어두세요. 네, 지원금은 진료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시간을 고려해서 진료일로부터 약 3개월 혹은 4개월 뒤에 환급이 되며 최초 환급일은 2021년 11월 25일이라고 하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환급 절차겠죠. 이 과정도 절대 까다롭지 않습니다. 병원 이용 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나라사랑 포털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쉽죠? 네. 자, 그런데 그 전에 병원 갈 일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건 환급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모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바라면서 8월의 마지막에 만나는 행복기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오늘은 달달한 연애 6개월 차지만 말 못할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장병의 사연인데요. 대체 뭐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지 빨리 만나볼까요? 네. 충성! 저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가장 예쁜 그녀와 6개월째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일병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 여기 나왔냐고요? 그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해요. 일주일 전. 자기야, 나 훈련 받고 왔어. 뭐 하고 있었어? 아우 고생했어. 난 자기 톡 오기를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지. 완전 좋은 소식이 있거든. 우리 신비주의 수민 씨가 뭐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까? 무슨 일인데? 나 계속 취업 걱정 많았잖아. 지난번에 선배들이 추천해줘서 극단에 이력서 넣은 거 말했지. 거기 붙었다? 대박이지? 오, 너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공연하고 연습 많이 해서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뭐 외모야 항상 우리 과 탑이었고 뭐. 왜 그래? 에이. 여튼 자기한테 제일 먼저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잘했어. 거기가 우리 과 선배들이 많이 있는 데라고 했지. 자기 낯가리는데 가면 적응하기 편하겠다. 맞아. 더 대박인 거 알려줄까? 데이 선배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어. 대희 형? 와, 그 선배 학교에 뼈 묻는 줄 알았는데 취직하긴 하는구나. 다행이다. 자기가 취업한 것보다 더 놀랍다. 축하 전화해줘야겠어. 그치? 안 그래도 선배들이 많아서 학교 생활 연장선 예감이 드는데
여튼 첫 사회생활이라니 너무 떨린다. 근데 수민아, 우리 졸업하면 비밀 연애 끝내려고 했잖아. 근데 거기 극단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도 알잖아. 거기 다 우리 과 선배라니까? 나 전에 CC했던 소문 때문에 요즘도 술자리 잘 안 가는 거 잘 알면서 왜 그래? 아, CC였었구나. CC. 맞습니다. 비밀 연애라고 하죠. 제가 그 힘든 걸 하고 있습니다. 연극과에서 제일 예쁜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그 흔한 커플 사진 한 장도 SNS에 못 올려봤어요. 데이트요? 007 작전처럼 꽁꽁 가리고 사람 없는 곳만 찾아다녀요. 여친 마음이 편하다면야 뭐 이 정도 불편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틀 후 선배 학교 벗어난다면서요? 학교 앞에 김대희 동상 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벌써 정군의 김대희 배우 극단 입단 뉴스가 퍼진 거야? 아, 이래서 스타는 피곤하다니까. 뭐 정군까지는 모르겠지만 축하해요. 그렇게 취직 걱정하시더니 말이라도 고맙다. 수민이야 뭐 입단 빨리 할 줄 알았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 수민이가 진짜 인기 장난 아니잖아. 원래 1학년 때부터 예쁘다고 인기 많았잖아요. 얘가 군대 간 사이에 감 떨어졌네. 이번에 입단한다고 아주 다들 칼을 갈았어. 전에 그 마음에만 두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들 고백하고 난리 난 거지 지금. 지수 개집애 진짜. 뭐라고? 선배 나 이제 가볼게요. 나중에 소주 한잔 해요. 끊어요. 잠시 후. 자기야, 우리 사귀는 건 비밀로 해도 서로 비밀을 안 만들기로 했잖아. 자기 또 고백받았다면서?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유유. 데이 선배한테 들었구나. 두 사람 다 따로 깨톡도 통화도 아예 안 해. 내 성격 알잖아. 그리고 바로 앞에서 확실하게 말했어. 단칼에 철벽 거절. 나 또 이렇게 잘한다고. 잘했지. 수민아, 우리 서로 있었던 일, 특히 남녀 관계는 다 얘기하기로 했잖아. 아니, 자기가 신경 쓸까 봐 말 안 했지. 자기 언젠가부터 그런 거 기분 안 좋다며. 내가 널 못 믿어서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솔로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대시하고 들이대는 게 문제지. 수민아, 우리 이제 비밀 연애 그만하는 게 어때? 우리 처음부터 공개 안 하기로 했잖아. 너야말로 왜 그래? 대체 날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야말로 지금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날 못 믿겠다는 소리 아니야? 군대에 있어 인기 많은 여자친구와의 비밀 연애가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다며 당분간 계속 비밀 연애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밀 연애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설득해야 할까요? 아, 고민장면 말만 들어도 진짜 답답하겠네요. 연극과에서 제일 예쁜 과 탑이랑 사귀면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자랑하고 싶을 텐데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좋아하면 사귀기 전부터 이 눈빛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 눈빛을 뭐 선글라스 낄 수도 없고 어떻게 가리냐고요. 이게 본인들은 비밀 연애라고 하지만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제가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미혼 남녀 10명 중 6명은 비밀 연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맞네. 그러니까 반 정도가 그쵸, 맞네.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그러니까 연애 여부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이 연애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쵸? 저 때는 사실 비밀로 사귀는 일이 그닥 많지가 않았었어요. 예. 뭐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해? 예. 예? 다른 남자가 와서 말 거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차라리 밝히는 게. 예. 그 제가 보니까 이 김대희 씨처럼 약간 상남자, 약간 남자다운 성격은 그 비밀 연애를 하면 바로 티가 날 아, 거거든요. 맞아. 표정이 바로 네. 틀어요. 보통 비밀 연애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소속이 같을 때, 그러니까 뭐 같은 과, 같은 대학교, 같은 직장, 뭐 요럴 때. 그리고 이제 주변에 되게 많이 이제 지인이 얽히고 설켜 있을 때, 요럴 때. 또 약간 서로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비밀로 시작하다가 이 여자 진짜 내 여자다 뭐 이렇게 확신이 생기면 그때 한 명, 두 명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한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비밀 연애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초반에는 좀 비밀 연애를 하다가 그 후에 이제 공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가다 보니까 이걸 공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공개 연애하고 비밀 연애를 비교했을 때 공개 연애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면은 공개 연애보다는 비밀 연애를 저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이제 뭔가 의견이 확실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 오늘만큼 허심탄회하고 정말 솔직하게만 말해봅시다. 예. 비밀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 자 다들 눈 감고 잠깐만요. 있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주변 사람은 연애 사실을 알고 있는 거면 이건 비밀 연애가 아닌 건가요? 자 좋아요. 그러면 제가 네. 제안했으니까 제 마음대로 주변 지인이 네. 10명 이상 연애 사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밀 연애가 아닌 걸로. 자, 눈 감으시고 비밀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 자 손을 들어 주세요. 자, 손 내리시고요. 자, 눈 뜨세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수민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 비밀 연애 언제 해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 연습생이었어요. 네, 남녀공학. 우와. 정말 학교 친구들 단 한 명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둘만 만났는데 너무 티가 났나 봐요. 이제 기념일 날 서로 반지를 했는데 반지를 좀 알을 작은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싼데 토끼 모양으로 크다라는 거를 둘이 같이 끼고 있었어요. 아, 너무 티가 났네. 너무 티가 났던 완전 거죠. 티나게 했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애들이 거의 다 알지만 저희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니네 아니다 이랬는데 좀 아는 그런 연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정동주 법무관님은? 예, 저도 손을 들었는데 전 지금 아내하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비밀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아 지금 그 사모님이랑 네.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뭐 사법시험 이제 준비한다고 뭐 스터디도 하고 하는데 사법시험 스터디 안에서 제 아내를 좋아하는 조언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는 말 못하는 거예요. 스터디 원들한테도 말을 못하겠고. 뭐 왜냐면은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뭔가 뺏은 사람처럼 되는 게 싫다 보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좀 비밀로 하자라고 하는데 흔쾌히 또 이게 들어줘가지고 예. 즐겼겠구만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네. 그 상황을 즐겼겠어. 아니 그 친구가 고백을 했으면 저는 이제 안 했겠죠. 멍청한 너. 나랑 이미 사귀고 있는데. 자 그럼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비밀 연애의 기준이 뭘까요? 이 주변 사람이 아무도 몰라야 비밀 연애인지 뭐 이게 SNS에 커플 사진 안 올리면 그럼 그것도 비밀 연애인가? 이 기준을 모르겠어. 애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밀 연애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부모님도 몰라야 되고 네. 아무리 진짜 가장 친한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친구도 아무도 저도. 나와 당사자 둘만 알아야지 그게 비밀 연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실제로 그 한 명한테 너한테만 비밀이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나만 빼고 다 아는 그럼요. 내가 모르는 게 비밀인 맞아. 약간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고민 장병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언제 걸릴까 막 언제 이게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얘가 얘기를 할까 이게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여친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과거 CC였을 때 소문이 아직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주변에서 시선 받는 거를 좀 불편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좀 낯가리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 봐서 그렇고. 네. 여자친구의 입장만 놓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사실 둘이 사귀는 건데 모두에게 막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소심하고 사회생활도 과 사람들이랑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면 남자 문제를 졸업 후까지 끌고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과거 소문 때문에 지금 군대에 있는 남친과 이제 너무 마음고생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뭐 인기도 많아서 뭐 꽈탑이라 하잖아요. 예. 뭐 이쪽 저쪽에서 고백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남자친구 입장을 생각하면. 네. 사랑은 알릴수록 커진다고 하는데요. 비밀 연애의 장점에 대해 남녀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네, 미혼 남녀 412명을 대상으로 은밀한 비밀 연애의 장점에 대해 물었는데요. 남자는 1위로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답했고요. 여자는 1위로 이별 후에 불편함이 적다라고 답했습니다. 연애에 대해 현재를 생각하는 남자와 미래를 생각하는 여자의 관점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였죠. 자, 그럼 지금까지 지수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신과의 연애를 공개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고민 장편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좀 소심하고 생각이 많은 성격인 것 같은데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고 연락을 좀 자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호 간의 신뢰에 한 표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자친구가 주변 남자들에게 또 철벽을 치고 있고 친구들도 또 그렇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겠지만 짜증을 내기보다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밀 연애지만 뭔가 애틋하고 뭔가 뜨거운 그런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비밀 연애의 본질 같은 경우를 좀 들여다보면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서로에게 집중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다 보면은 더 애틋하고 사랑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좀 자신의 틀을 깨고 나올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좀 쿨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자친구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힘들어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좀 끌끌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눈 딱 감고 저질러 보세요. 아, 예. 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은 기막힌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토닥여드릴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오늘은 어떤 버전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오늘은 기대된다. 저기 예. 판소리 버전으로. 판소리도 여러 또 이게 와. 이 안에 또 깊숙이 들어가면 네네. 되는데 창? 창이요. 국거리?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자신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결로 한번. 네. 오.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애로. 뭐 잘해. 진짜 잘한다. 못하는 게 뭐야?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왜 점점 귀가 빨개지는 너무 창피한데? 자, 모르는 게 뭐야? 거야? 진짜 잘한다, 오빠. 자, 우리가 요즘 군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있을 때 생각하면 와 진짜 좋아졌구나 싶은데요. 이제는 감히 이등병의 위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 오늘도 이분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자 불러볼까요? 자손형! 자손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우리 이등병이 현재 이등병을 만난 거예요. 전우님. 편하게 있으세요. 아닙니다. 저 병자 같은데 속지 마. 혹시 저희 선임 아니십니까? 에?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계급 좀 보세요. 같은 이등병인데. 진짜네. 생활관에서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계세요? 아니 내무실에서는 이게 몸에 배여서. 그리고 의심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속고만 살았어요? 아 고참들이 신병 장난을 하도 많이 쳐서요. 아직도 부대에 그런 있어요? 그런 밖에 없어요. 진짜요? 와 심각하네. 때가 어느 때인데 그쪽 부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로 장난치는 사람이 이제 없죠. 해도 뭐 인정도 못 받는 분위기고. 아 진짜요? 야, 작업 가야 되는데 한 명 누가 갈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A급이야 배지.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감사합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야, 작업 가야 되는데 한 명 누가 갈래?
진짜? 네가 가. 나 가야지. 가위바위보. 다음판에 가위바위보. 너네 전쟁이라도 가위바위보 할래? 가위바위보. 아. 빨리 와. 수고. 아 그랬죠. 내무실 취식 금지. 먹을까? 맛이 안 나. 어. 뭐하냐? 아닙니다. 화장실 가나요? 아이고. 맛있겠다. 바꿔 먹자. 야, 뭐야? 뭐야? 함께 야채가 낫다. 이병 나선우. 이병 나선우. 형우랑 PX 가서 맛있는 거 좀 사라.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와. 갔다 오겠습니다. 배고파. PX 나갔다 올까? 우재 선배님, 혹시 어? 가는 김에 오실 때 휘날치킨이랑 간장국 꼭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래, 돈 줘. 감사합니다. 공장에 사나요?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감사합니다. 야, 사실 계급이 위로 갈수록 익숙해지니까 편해지지만 뭐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낯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등병끼리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군대가 확 달라졌다 이런 게 느껴지네요. 과거 이등병이 현재 이등병을 병장 같은 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작업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군인에게 작업은 빠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일단 뭐 과거 작업과 요즘 작업을 나누면 과거 1994년도 당시에는 삽으로 시작해서 삽으로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뭐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쓰이는 무슨 도구가 장비가 달라진다면서요. 세분화됐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작업은 보직에 따라서 그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진지 보수공사부터 제설 작업 그리고 예초 작업, 생활관에서 하는 뭐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작업 안에 다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떠냐도 꽤 달라져요. 이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보람도, 멘탈, 체력 소모도, 위생도, 기술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등병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작업할 때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가장 난이도 높은 작업은 뭐가 있을까요? 공군의 시그니처 작업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설 작업입니다. 이 활주로에 눈이 있으면 이제 비행기가 제대로 날 수 없기 때문에 한 톨의 눈까지 모두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게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제 보통 추운 겨울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병들이 제설 작업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유명한 영상도 있잖아요. 예, 그쵸. 약간 노래 부르면서. 예, 레 밀리터러블이라고 저희에서 만든 거죠. 또 있죠. 진지공사. 이건 뭐 말이 작업이지 뭐 정말 몇 박 며칠 동안 하는 거니까. 이 벽돌, 모래주머니 이런 거 쌓는 거 자체가 굉장한 체력 소모예요. 뭐 이게 상위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제가 들었던 최고 난이도 중에서는 이제 용접. 용접 작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진지공사처럼 이제 체력이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어려운 작업들은 외주 업체를 통해서 수행하기도 하거든요. 장병들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좋은 장비도 계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소음, 진동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돌이 튈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사설 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게 익숙하지 않은 이등병한테는 정말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등병의 위험을 세워주는 게 간식이었죠. 자, 모든 장병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아마 이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속에서 과거 일인명은 생활관에서 취식 금지라고 했는데 자 1994년에는 어땠나요? 1994년도에는요. 물론 뭐 이등병이 생활관 내부에서 취식이 금지가 됐지만 공식적인 자리, 명절에 나오는 어떤 특식 네네. 뭐 이런 거는 네오바를 다 같이 우와. 먹었고 그리고 분대 회식. 오. 분대 회식을 PX에서 안 하고 PX에서 과자나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내무반에서 생활관에서 다 같이 둘러서 먹을 때는 뭐 같이 먹었죠. 네네. 근데 법무관님 먹는 거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그 생활관에서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먹을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건 명백히 인권 침해입니다. 그렇죠. 생활관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생활관에서 지휘관들이 라면 국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라면 취식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기본적으로 생활관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것이고 장병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그렇죠. 네. 자, 기본적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음식들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냉동 피자, 냉동 만두 이런 거 돌리기 시작하면은 땡소리 나기 전부터 냄새부터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냄새가 그 생활관에 다 이렇게 배거든요. 온갖 냄새가 다 섞이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겠냐고. 이건 조금 배려를 서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이제 그리고 여름에는 또 날파리도 많잖아요. 이제 라면이나 아이스크림에는 특히 날파리, 뭐 초파리가 많이 꼬이는데 이제 벌레가 많이 생기는 음식들은 굳이 생활관에 가져오지 말고 전자레인지가 있는 충성마트에서 빨리 먹는 게 좋겠죠. 근데 전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옛날에는 PX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다들 충성마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명칭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잡다한 주식 그걸 알려주는 남자 바로 저입니다. 리피의 군대 TMI. 자 일단 PX 딱 들어도 무슨 약자 같죠? 네. 줄임말 이건 Post Exchange의 약자예요. Post Exchange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P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P2? 근데 맞네. X로 네. X로 쳤대요. 왜 X로 됐어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그 정도 다 알고 있어야지. 맞아요. 우와. 리필 근데 TMI라면서요. 그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스 익스체인지의 약자인데 1895년 미군의 각 부대에 매점이 들어왔어요. 네. 모든 매점을 PX로 부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편 번호가 있는 매점만 PX로 불렀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포스트 익스체인지. 근데 우리나라도 PX라고 1994년도에도 그렇게 불렀는데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1952년 육군에 PX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여기서 포스트는 우편 번호가 아니라 주둔지라는 뜻으로 PX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해군도 PX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뜻이 달라요. 항구라는 의미로 Port Exchange. 이 Port Exchange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김수영 중이 공군은 PX가 아니라 BX라고 부르는데 예. 무슨 비행기. 약자인지 아시나요? 비행기. 정답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비행기. 베이스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공군은 전쟁이 나도 활주로를 들고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BX라고 부릅니다. BX. 예. 정답입니다. 아주 훌륭한군요. 그렇게 부르다가 국군복지단 창설 후에 더욱 포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성마트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죠. 정말 요즘 충성마트 보면 그 각종 냉동식품부터 음료도 다양하고 생활용품, 화장품도 많고 쉴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이거 뭐 카페보다 더 좋던데요. 맞습니다. 네, 복무 중에 최애 간식만 들어도 시대별 변천사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우리 1994년 네네. 김대희 씨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 뭐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거는 그 스모크 치킨, 그 이게 닭다리 하나 이렇게 진공 포장돼가지고 있는 거. 그게 그냥 최고였고 네. 그건 냉동 만드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약과. 약과요. 약과인데 오. 보통 약과가 동그랗게 생긴 소가 네모난 약과가 있어. 네모난 약. 제가 입대했을 때도 약과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충성마트에서 꼭 사야 되는 거. 네. 이건 이제 맛다땡. 맛다땡은 휴가 나갈 때도 사가고 그랬어요. 맛다땡은. 그리고 빅땡. 빅땡. 소시지? 네. 긴 거, 소세지. 이 두 개를 꼭 같이 사야 됐습니다.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이 빛이 발하는 순간이 있는데
힘들 때 이제 훈련 때죠. 훈련 때 유격, 혹한기, RCT 등등 각종 훈련 나갈 때 일단 둘 다 부피가 좀 작아서 네. 갖고 가기도 편하고 그렇죠. 야외에서 또 그렇게 먹으면 훈련할 네. 때 먹으면 그럼요.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이제 20군번인데 맞다땡 빅땡을 이제 사본 적이 없습니다. 20군번이요? 예. 작년군번이라고 하세요. 그냥. 작년군번. 아 작년군번. 예. 아 예. 재작년 군번, 그러니까 19군번까지는 재작년 군번, 작년 군번 이렇게 부르는 게 낫죠. 이공도 군번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 요즘 장병들에게 인기가 좀 좋은 건 불변의 진리, 슈땡 치킨. 맛있어. 이건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골드 바발이라는 볶음밥이 있거든요. 새로 나왔나 보다. 네. 이걸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그게 또 완전 꿀조합. 좀 힙되다 힙더라고 하네요. 오, 배고파. 궁금하다. 맛있겠다. 요즘은 이제 부대에서 나오는 식사가 맛있으니까 간식보다 이제 인기가 많은 게 화장품, 홍삼, 뭐 영양제 이런 건강식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여기에 이제 화장품 중에는 수분크림부터 뭐 선크림, 마스크팩 이게 다 싸다 보니까 인기가 이제 순위가 매겨질 정도로 네. 다양합니다. 이 충성마트뿐만 아니라 이제 부대 내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느낀 게 이제 얼마 전에 도입된 쇼케이스가 벌써 대부분 자리가 잡혔습니다. 아, 그 안에 보이는 네, 거?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있는 거. 예, 제가 이제 주변 병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층마다 하나씩 구비되어 있고 오. 이제 각자 원하는 음료를 사와서 시원하게 잘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없는데. 와. 올해는 정말 폭염으로 다들 너무 고생했는데 이 집단 식중독도 예방되고 말만 네. 들어도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판정을 해야겠죠. 법무관님 오늘 나왔던 영상 중에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게 있었을까요? 네,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등병이 마음대로 이제 충성마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던 건데요. 이것은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인권권을 발현하는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군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네. 또한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이등병만을 차별하여 충성마트에 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행복 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충성마트에 대한 건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 이런 경우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등병의 충성마트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금지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사적 지시로서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군인 징계 업무 처리 훈령 별표 4 병에 대한 징계 앙정 기준을 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해서 기본 군기 교육에서 휴가 단축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충성마트 이용 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 항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보시면 바로 새치기라는 경우이거든요. 이게 정해진 시간에 충성마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제 줄을 서서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부대관리훈령 제34조는 병영 생활에 있어서 명랑한 단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공중 도덕을 준수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이병이라는 이유로 상호 인격을 훼손하고 새치기를 하는 거는 인권 침해 행위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직무상의 의무 등을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로서 휴가 단축에서 이제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도 1994년도에 새치기 많았거든요. 근데 병장이 줄 섰는데 앞에 와서 쓱 사면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음식 앞에서 더욱더 평등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영 씨가 얘기하니까 또 확 와닿네요. 진짜. 누구는 충성마트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이런 거 째째하잖아요. 영어인가요? 쏘째째. 다들 우리 해피하게 쉐어해요, 쉐어. 네, 쉐어 나눠 먹어요. 네. 자,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선 자선영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살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급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군기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긴 시간 틈틈이 까 나와서 쉬어볼까? 하나까입니다. 개인주의라는 말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세상에 요즘은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초 개인주의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해. 쉽게 말하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관심도 안 보이고 집단이나 조직 소속된 곳에는 배려를 안 하는 거죠. 아, 좀 슬프긴 네. 하지만 이런 개인주의 시대에 접어든 지는 꽤 됐죠. 네. 네.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겠다 생각해도 어느 순간 나 자신 먼저 챙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를 포함해서 요즘 20대들을 보면 졸업 전부터 학점 관리 때문에 바쁘고 취업해서도 늘 앞만 보며 달려가니까 정작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예의 범절 그리고 에티켓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단아까에서 다 알려줄게요. 알쏭달쏭 헷갈릴 수 있는 기본 예절에 대해서 알려줄 특급 멘토. 얼른 모셔볼까요?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와우! 예절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딱딱함. 지금부터 모두 잊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성예절 지도자 김은주 멘토입니다. 인성 예절 지도사. 목소리가 벌써 매너가 있어. 네. 네.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네. 정말 작은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는데요. 사실 어릴 때는 그런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좀 혼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도덕, 윤리 시간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런 걸 또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수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걸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가 간혹 좀 있더라고요. 예절이라는 건 사회의 규범이잖아요. 첫인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죠. 그 말은 처음 만났을 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무례해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예절들만 쏙쏙 골라 준비했습니다. 배운 예절 8가지 간다. 2080. 자, 여러분의 20대 초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조사는 물론이요. 어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을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았나요? 그럼요. 맞아요. 경주사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20대 초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아직도 네. 어려워요. 네, 사실. 아직도 진짜 헷갈리고. 네. 그때는 이렇게 앞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했던 거 같아요. 네, 맞아. 그랬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면 되니까요. 아마 김대 씨랑 신하영 씨는 잘 아실 것 같으니 중간중간 절 좀 도와주시고요. 나는 이해가 가는데 아영 씨도 저랑 같이 도매급으로 지금 넘어요. 그럼 기초적인 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생활편. 아, 보통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정말 많아요. 생활편이면 가장 먼저 어떤 건가요?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죠. 그렇죠. 함께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럼요. 술잔도 기울이면서 정을 쌓는 문화다 보니 그만큼 테이블 매너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저게 안 되는 건가? 오. 둘도 안 된다. 두 번째가 안 된다고요? 아니 밥 먹을 때 흔히 봤던 모습인데 뜨거운 음식 먹을 때는 이렇게 수저를 받쳐서 먹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저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행동인가요? 그건 곤란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수저를 동시에 드는 건 그나마 많이 안 하죠.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처럼 양손으로 숟가락, 젓가락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이런 테이블 매너가 사실 가장 중요할 때는 어른들과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자, 선생님 꼭 명심해야 할 예절이 있을까요?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평범한 밥상인데요. 어떤 게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숟가락과 젓가락 위치를 한번 잘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밥그릇과 국그릇의 위치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이상한 게 있죠. 네. 네. 밥이 왼쪽, 국이 오른쪽. 오른쪽. 숟가락이 왼쪽, 젓가락이 오른쪽. 자,
자, 이제 아셨나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과 식사가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식사가 끝났다면 어른이 식사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에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예절이에요. 네, 저도 잊지 않고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장병들은 저녁 후에 취직도 해야 되고 그럼 식사뿐만 아니라 이 한 잔 기울일 수도 있잖아요. 술자리도 갖게 될 텐데 보통 술은 어른한테 배우라고 하는데 그 술 예절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가장 기본은 어른보다 취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빨리 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 상대방 어른이 소주를 한 5병 드시는 분이면 어려운데. 그러면 뭐 예. 아무리 예의를 차린다고 해서 주시는 거 다 받아 마시다 보면 멍멍이가 된다. 네.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첫 번째, 먼저 연장자에게 드리는 술을 권할 때에는 술병은 오른손으로 들어야 합니다. 왼손은 그냥 거들 뿐이에요.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연장자에게 술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거나 오른손을 받고 왼손을 받쳐들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건배를 할 때 중요한데요. 내장의 높이가 윗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몰랐잖아. 맨날 신나서 짠! 내가 제일 위에 좀 짠! 이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술을 마실 때는 몸과 고개를 살짝 돌린 후 잔을 든 반대손으로 잔을 가리고 마시는 게 예의입니다. 이때 자동으로 나오는 카 소리 있죠? 그거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네.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경조사에 참석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정말 꼭 지켜야 할 예절이 많아지죠. 그 첫 번째 장소로 한번 떠나볼까요? 결혼식은 두 사람을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예절이 까다롭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 예절을 알고 있다면 센스 있는 하객이 될 수 있겠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결혼식을 가기 전 꼭 챙기는 거 뭐가 있죠? 돈! 네, 축의금이 있죠. 네. 신랑 신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축의금을 준비하는데 이때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홀수로 해야 돼요, 무조건? 예, 축의금을 낼 때는 꼭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예의고 금액은 3, 5, 7만 원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홀수로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만 원은 홀수가 아니잖아요. 짝수 아닙니까? 예, 음양의 이치에 따르면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을 상징하는데요. 새로운 시작이니 좋은 기운만 가득 받으라는 의미로 양을 뜻하는 홀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10은 짝수인데 왜 홀수로 치냐고 네. 궁금해하셨죠? 네. 예, 10만 원은 수표 한 장이기 때문에 홀수로 친다는 의미와 10은 3과 7이라는 숫자가 만났기 때문에 길한 홀수로 여겨 좋은 기운이 계속 이어지라는 꼭 바랬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은 또 합쳐봐요. 1, 0을 합쳐봐요. 더하기 해봐요. 1이죠. 일. 이게 또 이제 훨씬 뭐가 많네요. 예, 예. 좋다. 그 조만간 그 여기 슬리피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좀 축의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죠. 그냥 깔끔하게 3, 5, 7, 10이니까 3만 원 딱 하면 되겠네요. 맞아. 우리도 3만 원씩만. 예, 예. 그리고 축의금 할 때 보통 이제 새 지폐를 챙기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인생의 2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인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새 지폐에 편지까지 넣어주는 그런 센스. 그러면 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아, 역시 경험자들이 계시니까 진행이 수월하네요. 다음은 신랑 신부들도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특히 하객분들은 미리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신랑은 신랑은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신부는 왼쪽.
네, 결혼식에 신랑 신부의 위치도 정해져 있다는 거 모르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현재는 신랑 신부도 예식장 도우미 분들이 세워주는 대로 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때 신랑 신부 위치가 잘못되면 하객석 위치도 바뀌고 자리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객들도 본인이 어디에 가서 앉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앉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결혼식 갈 때마다 이 신랑 신부 위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이쪽이 신랑 측인지 신부 그렇죠. 측인지 이런 것도 헷갈렸고 네. 제가 오늘 배우는 게 좀 많은데 그 신혼의 정법은 제대로 그 위치 잘 서서 잘 치르셨나요? 저 이거 보고 되게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요. 저는 입장하고 이제 줄에서 앞에 섰을 때 왼쪽에 있었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저도 결혼식 사회를 지금까지 한 10,000번 이상 본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바뀌어 있어요. 진짜. 신랑 신부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네, 당황스러워요. 예. 이게 주례 선생님이 정면으로 봤을 때 신랑이 오른쪽이고 신부가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쓴 결혼식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바뀌어 있어요. 맞아, 그렇죠. 네. 저도 바꿔서서 결혼했었고. 네. 네. 일단 그러면 이게 맞다고 하니까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지. 이렇게 서는 뭐 특별한 이렇게 서야 되는 특별한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예. 건가요? 들어봅시다. 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예절의 방해는 자연의 방해와 다른데요. 보통 주례 선생님이 신랑 신부보다 어른이시죠? 그때는 어른이 계신 곳을 북쪽으로 쳐요. 여기서 양의 기운을 띤 남자는 양의 방향인 동쪽, 즉 오른쪽에 서게 되고요. 그럼 여자는 자연스럽게 음의 방향인 왼쪽, 서쪽에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제가 갔던 진짜 모든 결혼식은 다 저렇게 섰거든요. 맞아요. 거의 다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거의 아,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멘토님을 미리 좀 만났으면은 제대로 설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오늘 기본 예절부터 꿀팁까지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센스 있는 하객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자, 다음 장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다음 장소는 무엇보다 예절이 중요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곳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네. 맞아. 너무 요즘 진짜 어려워. 실수하면 안 되죠. 장례식장은 유족을 위로하고 애도를 표하며 고인에게 마지막 예를 갖추는 엄숙한 장소죠.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을 때는 옷차림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아직 장례식장을 많이 가본 적도 없고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사실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뭐 20대 초반 때는 장례식장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근데 세월이 이제 지날수록 주변에서 부고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예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뭘까요? 모든 게 고민돼요. 네, 그렇죠. 언제 가야 되나? 언제 가야 언제. 되나? 아침에 가면 민폐인가? 또 네. 밤에 가면 또 그것도 또 실례인가? 네, 바로 방문 시간이죠. 맞아요. 네, 장례식장을 언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정해진 예절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친인척이 아닐 시에는 고인을 장례식장에 모신 뒤 안치하고 빈소와 제단 설치 및 음식을 준비하는 등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부고를 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시간 지난 후에요. 네. 그리고 장례 3일차에는 장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보통 부의 봉투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준비해 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저도 항상 고민인 게 이제 이름을 적는 방법이 뭐 형식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봉투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만 외우면 돼요. 봉투 앞면 중앙에는 고인을 기리는 문구를 한자로 쓰고 뒷면에는 본인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이때 이름은 세로로 봉투 왼쪽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있다면 오른쪽 소속명을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 세상에 계속 가로로 썼어. 저는 맨 오른쪽 끝에 썼어요. 자, 이제 부의금까지 이제 예절에 맞게 잘 챙겨 왔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예절을 지켜야 하는 건 장례식장 아니잖아요. 그쵸. 안에서가 진짜 중요한데
순서가 복잡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기도 쉬운데 오늘 멘토님이 좋은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례식장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장례식장에 들어서면 조객록에 서명을 하게 되죠. 네. 상주와 가볍게 목례 후 영정 앞에 서서 고인을 만나 뵙습니다. 네. 조문 방법도 차이가 있지만 장례식장에 향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향을 들고 왼손으로 받쳐들고 불을 붙인 다음에 가볍게 흔들어 끄거나 손부채로 이렇게 끄는 것이 예절입니다. 입으로 불어 끄는 행동은 삼가해 주세요. 끈 향은 향로에 꽂아 마무리하면 됩니다. 헌화를 할 때는 꽃봉오리를 영정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줄기를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친 뒤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인사가 마친 뒤 부의금은 나중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횟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맞는 게 있는데 매번 갈 때마다 어려워요. 방법을 모르니 내 옆 사람 저를 어떻게 하는지 훔쳐보기도 바쁘고 여기도 이게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오른손, 고인. 예, 장례식장에서 절을 할 때는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여자는 왼손을 위로 올리면 됩니다. 절을 할 때는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손바닥은 바닥에, 눈은 발등을 향해서 댄 다음에 남자의 경우 왼발을 뒤로 조금 빼면서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은 뒤 왼쪽 무릎부터 바닥에 꿇고 절하고 여자는 공수한 손을 눈높이에 둔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인에게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마음으로 큰 절 2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주에게는 맞절로 1번 혹은 가벼운 목례로 마무리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절은 장례식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명절에도 같은 방법으로 절을 하면 될까요? 장례식장에서는 남자 오른손이 위, 그 외에는 남자 왼손이 위예요. 예, 장례식장 갈 때만 오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놓치는 분들도 꽤 돼요. 여름에 특히 양말 안 신고 가실 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신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양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딱 이만큼 기본적인 예절만 알고 간다면 장례식장에서 예의를 차리며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멘토님 덕분에 우리 장병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예절을 어렵게만 생각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친숙하고 재밌게 다가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 잘 배운 예절이 여든까지 가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20대인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예절에 대해서 알려주신 우리 김은주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역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역 생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바로 내 연인의 패션이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옷이랑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패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호등처럼 입었다잖아요. 네. 길을 건널 뻔했대요. 모선을. 아하. 이 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안 나만의 스타일이야. 너 왜 나 이해 못해? 그럼 너가 패션을 모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을 군대의 꽃 족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로 이제 공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 좀 주세요. 뛰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인상을 남겨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포지션별로 콕콕
찝어서 맞춤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우.